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 간 이동과 산발 감염을 통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확산세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소에서 발생한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광주 동은 고가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주시가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전남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휴일에도 이 수해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해남군의 한 하천.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하천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돼 폭우에 무너진 둑을 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다른 피해 현장인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 공무원과 군인들이 참여해 수목원을 핥히고 간 흔적들을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주말 동안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지역 수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군경, 공무원 등 4,900여 명이 동원돼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3명에 이재민 800여 명이 발생했으며 축사와 양식시설, 도로, 철도, 하천, 제방 등이 붕괴돼 7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의 수해 지역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해남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을 둘러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거들어 줄 거냐 아니면 지자체 책임으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 같아서 특별재해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이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해남과 진도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이번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빨리 대처를 해서 이재민들께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추미애 후보가 예비 경선이 끝나자마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오늘 14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골자로 한 광주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자신의 대담집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15일에는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을 계기로 대선 주자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달려온 이재명 후보는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목표로 선거인단 모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은 과반을 저지한 뒤 결선 투표에서 뒤집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본 경선은 다음 달 7일에 시작되고 광주 전남 순회 경선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의 단일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 지역 사무소 보좌진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정황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고 당 일각에서는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강제 성추행 혐의로 보좌주인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담양과 구리에서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가운데 체감 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영상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점심부터 저녁 사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갑작스러운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고요. 서해안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주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타 시도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는 물론 관광지가 많은 전남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에서는 고용노동청과 동구의 학원, 광산구의 중학교, 북구의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토요일에 23명까지 늘었던 광주의 확진자 수는 일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단에 의한 발병이 아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타 시도 및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인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타시도 방문이나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같은 감염 사례가 광주는 물론 관광지가 많은 전남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휴가객들의 방문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타 지역을 방문한 경우엔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력 공고하면서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50대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사전 예약 일정에 맞춰서 예약과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의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 내국인과 똑같이 사전 예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접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위탁 의료기관 2곳을 지정했고 외국인으로 구성된 명예통장단이 접종 현장에서 통역을 돕도록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는 광주 전체 외국인의 55%인 1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6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동운고가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전 동운고가 교각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1시간 반 동안 차량을 통제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 차량 진동에 의해 발생한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교각 위쪽에 쌓여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 논의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년 전 시장 군수 합의 이후 별다른 소통이 보이지 않아서 예견은 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특히 신안군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도 신안군도 시군 통합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과 통합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를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장 군수의 통합 합의 이후 신안은 신안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따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뿐 공동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과거 수차례 무한반도 통합 논의에서 찬성 기류가 강했던 신안군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놓이고 여객선이 야간 운항하며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소득도 짭짤해지면서 독자 생존 요구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 신안은 새로운 신상품으로 부각을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다수 의견들은 목포시와 왜 통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정적인. 신안군은 통합이 안 되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데 목포시의 준비와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섬진흥원 유치전을 거치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섬진흥원을 양보했던 신안군에 목포시가 별다른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포가 이름빼고는 이름까지도 다 신안군에다 다 넘겨준다고 해야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목포시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목포시는 자치단체가 앞장섰던 과거 무한반도 통합 실패 사례를 들며 민간 주도의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차례 통합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많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그런 거울을 삼아서 반면교사로 해서 민간 주도로 차분히. 갈수록 시군정 전반이 지방선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데다 목포시는 재정 자립도와 지역 소멸 위험지수 악화 등을, 신안군은 목포시의 채무와 정치적 소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시군 통합 논의는 산 넘어 산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달 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73년 지역의 한이 풀렸는데요.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시일이 촉박한 후속 조치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수시가 발빠른 조직 개편을 통해 후속 조치 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의 제정은 73년간 쌓여온 수건 사업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에 비해 특별법 제정이 너무 늦어진 탓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수시가 이미 지난달 초부터 여순 사건 전담 TF팀 신설을 검토한 것은 이 같은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총무과 산하에 여순 사건 지원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사 소속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에 앞서 유적회와 관련 단체, 지역사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인 셈입니다. 후속사업 추진 등 지원 업무와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적 관리, 사료 수집과 보존, 국가기념일 지정 등 TF팀의 소관 업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배보상 대상의 유적은 빠지고 희생자만 명시되어 있는 특별법의 개정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 기념사업 추진 등도 챙겨야 할 업무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나가고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기념공원 조성 용역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기념공원 조성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활동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순 사건 TF가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족회나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제안을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전달하는 역할에도 무엇보다 충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이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불편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시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적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73년간 미뤄져온 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신양파크 호텔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시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무등산 공유화 민간정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토론회를 열고 신양파크 호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유튜브와 광주 인터넷 방송으로도 시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500년) 전 찬란했던 백제 문화는 시대를 넘어 최첨단 기술, 즉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공주 공산선과 부여 정림사지 등이 조만간 3D와 5G 등 통신망을 활용해 실감나는 콘텐츠로 백제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게 됩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입니다. 현재 5층 석탑만 남아있는 부여 정림사지터. 데이터에 3D 모델링 기술을 더해 석축 기단을 복원하고 목조 기둥과 지붕을 얹었더니 사비백제 시대 웅장했던 정림사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공주와 부여 등 자치단체와 문화재청, 백제 세계유산센터가 함께 진행 중인 3차원 기록화 사업으로 무령왕릉 축조 과정과 공주 공산성의 옛 왕궁터도 3D로 구현해냈습니다. 물리적 복원이 아닌 형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복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망보다 빠른 5G 기술도 백제 시대 당시 모습과 문화유산을 재현해냅니다. 실감형 콘텐츠에 첨단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 야외 조명, LED월은 화려했던 15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이끕니다. 5G 기가급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웅진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실감 콘텐츠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나는 백제 문화유산 콘텐츠는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은 부여 정림사지에서 9월 25일부터는 공주 공산성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광주시가 하수관리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합니다. 광주시는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 악취 관리 사업 등 2개 분야에서 3개 사업이 환경부의 스마트 하수도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4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침수 피해가 잦은 극락천과 서방천 수계에서는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빗물 펌프장과 저류시설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광주 동구와 남구 지역에서는 악취 저감 장치를 자동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 기간 만료를 앞둔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수 화양지구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2천억여 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도서 산간 지역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대응 장비 정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도서 지역 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에 비상 소화 장치와 골목길 소화기함 1000여 개를 정비하고 해무와 강풍 등에도 섬 지역 응급 환자 이송이 가능한 중형급 헬기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농관원 전남 지역에 단속된 업소는 총 44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절반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봇 투프렌트 카운트 3투 풀카운트 빠른 거 돌려 세웁니다. 자, 정도와 많은 투구 그러나 이번 이닝에도 실점하지 않았던 게타이거
타구가 좋습니다. 우익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김선빈의 위치 빠르게 2루까지 2루에 도착합니다. 김선빈의 2루타. 아주 의미가 있는 2루타 김선빈 선수가 팬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왼쪽 때립니다. 이 타구 중견수 나왔어.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영우가 20점에서 폭발합니다. 저는 고대윤의 선수의 움직임을 봤는데 잡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잡히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최영우 선수 힘이 좋아요. 시즌 6번째 홈런. 수 없는 가서 호도환 선수가 나와 있고요. 대번째 아웃과 함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최종 스코어 2대0 2점차 타이거즈의 승리. 6연승과 7월 무패행진은 이어집니다. 타이거즈 오락했던 진정한 포효 지금부터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담양과 구리에서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도 영상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층에는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는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점심 무렵부터 저녁 사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상태고요. 서해안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마저 짙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영상 26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1도로 예상되고요. 구리의 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